안녕하세요. 포항 트림마스터 과정 기본 과정에서 인사드렸던 스토리닷컴의 노영수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최근 2단계,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마무리 교육을 이렇게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교육이고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함께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트림마스터 심화 과정은 총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서 동영상 촬영은 물론 편집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등 운영하시는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 포항에 관련된 관광 자원을 홍보하면 물론 또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을 업로드 하셔가지고 채널을 키워나가면서 사업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번 과정의 목표입니다. 총 10강 중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활용한 동영상 촬영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PC 프로그램, 편집 툴을 이용해서 편집에 관련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겁니다. 편집 프로그램은 시중에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프리미어부터 초급 과정에서 사용하는 밴믹스까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밴믹스, 곰믹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이 세 가지 편집 툴을 모두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를 어떻게 운영하면은 지금 시대에 맞는 SNS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최신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10강에는 전체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과정으로 꾸몄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본 과정의 목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영상 촬영 기법 1시간, 2시간, 3시간, 1강, 2강, 3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촬영 기법 첫 번째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드릴 건데 화각이라고 하는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 화면의 말 그대로 화면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기본 모드가 있고 확대할 수가 있고 또 더 넓게 전면을 다 넓게 표현할 수 있는 광각 모드가 있죠. 그리고 앵글이라는 것은 피사체와 내가 찍으려고 하는 물체와 카메라와의 거리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영상이 연출되는지 또 앵글에 따라서 영상에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3번 무빙. 무빙은 말 그대로 카메라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무빙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각대를 이용해서 중심축을 잡아두고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방법, 또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 속도 조절. 이 내용은 편집에서도 충분히 다룰 내용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상 촬영을 최소한 몇 년간 취미로 하지 않는 이상 촬영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도 습득이 더 빠르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때 기획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촬영에 임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빨리 배울 수가 있더라. 그래서 4번에 속도 조절을 넣어봤고요. 5번 트랜지션.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지션은 커트, 쉽게 말해서 화면이 전환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총칭을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편집 툴에 들어가면 또 세부적으로 다루겠지만 그 편집 툴에 나와 있는 그 공식화된 방식 이외에 촬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각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모드, 두 번째 확대, 세 번째 광각, 이렇게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요. 샘플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화면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교환을 짰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 10 기종이거든요. 노트 10에는 카메라가 전면이 있고 전면 카메라가 있고 또 후면 카메라가 있죠. 이
설명드리는 내용은 전면 카메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으로 우리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꺼내서 촬영할 때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대했을 때 마찬가지 곱하기 2배율로 확대했을 때는 똑같은 화면이지만 이렇게 좀 더 크게 나온다. 마지막으로 광각. 광각 모드는 여러분들 카메라를 핸드폰을 열어보시면 그 점선이 중간에 하나, 둘, 셋 사람 모양이 3개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거를 차례대로 눌러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린 기본 모드, 확대, 그리고 광각 모드 3가지의 방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화각에 대해서 예시를 설명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약 2달 전입니다. 포항운하관에서 운하배를 타고 나오면서 잠시 찍었던 영상을 오늘 교육자료로 편집을 짧게 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그 영상에서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그림 영상이 있었죠. 그때 순간적으로 좀 커 보이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확대해서 찍었고, 또 마무리 영상에서는 운하관으로 복귀할 때, 들어갈 때 광각으로 넓게 보였다가 다시 일반 모드로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할 때 크로핑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촬영할 때부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찍어 두시면은 편집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영상을 찍어 나가실 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영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앵글입니다. 앵글이란 카메라와 피사체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거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 레벨 쇼트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눈높이,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딱 제 눈높이에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거를 아이 레벨 쇼트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 로우 앵글이라는 거는 카메라가 피사체보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서 찍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영상을 볼 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품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크게 보이고 웅장해 보일 때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소비하는 거지만 그 안에 모든 의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을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찍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의 반대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찍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능 프로에 보면은 화면 전환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나 혼자 산다 맞나요? 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도 보면 혼자서 여러 가지 뭐 집에서 음식도 만들고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카메라는 이 좌측 상단 모서리, 또 내 앞에 하나 있고 좌측 하단에 있고 여러 가지 앵글을 잡아둡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왼쪽 상단에 있는 것에서 한번 잘라주고, 이동할 때 앞에 있는 카메라에서 또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교차 편집을 하는데요. 하이 앵글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기 때문에 그런 나름의 효과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직부감이라는 것은 피사체와 카메라가 90도에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항공샷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찍으실 때, 업로드 하실 때 음식점 가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항공샷을 찍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직부감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런 촬영은 언박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품을 어떤 뭐 전자제품이든 새로 산 물건을 박스부터 풀어가지고 유튜버들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수직거 지대를 이용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설명과 함께 촬영하는 겁니다. 또는 사람들 유동이 굉장히 많은 공간에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모노포드와 짐벌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마치 내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듯이 찍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직부감, 피사체와 90도 위치에 찍는 그런 앵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응용해서 촬영하시면 여러분들 영상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재밌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무빙, 말 그대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을 해두고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삼각대를 이용해서 안정감 있게 찍는 방법이 두 가지, 좌우 상하,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촬영하는 것을 패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예식장 혹은 돌잔치에서 놀러 가셨다가 영상 촬영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기차 레일처럼 레일을 달아두고 카메라를 거치한 상태에서 좌에서 우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가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좌에서 우로 천천히 흘러가면서 보여주는 그 느낌이 표현되는 게 그 방식이 바로 패닝이고, 움직일 때 팔을 움직이는 생각하지 말고 자꾸 몸을 움직여야 돼. 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더를 활용해서 무빙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꽤 추운데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사실 슬라이더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짐벌이나 핸드헬드 촬영도 똑같습니다. 기본을 알면 응용이 쉽죠. 모든 무빙 촬영은 기본적인 4가지 움직임에 기초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방금 전 촬영에 사용했던 슬라이더입니다. 얼마 전에 K2라는 슬라이더를 리뷰했었는데요. 코노바 코리아에서 새로 나온 P1이라는 카본 슬라이더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생긴 P1 카본 슬라이더입니다. 굉장히 작고 가벼워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삼각대 플레이트는 제가 따로 부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보시면 요렇게 벨트를 연결할 수 있는 벤트 블럭이 있는데요.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제가 미리 체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 끝에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작은 다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내려서 테이블 위나 아니면 땅바닥에서 로우 앵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고정할 수 있는 다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끝에가 고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놨을 때 끌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체를 보시면 이 뒤쪽으로 잠금을 풀어주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슬라이더 헤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개의 큰 롤링들과 작은 4개의 또 롤링들. 자, 그럼 볼헤드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 볼헤드는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볼헤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촬영 준비가 끝났죠? 자, 카메라를 켜고 카본 슬라이더 P1은 기존의 K2와 비교해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K2도 상당히 심플한 편이었는데요. P1은 조금 더 작고 가볍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요즘 1인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혼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P1은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휴대성과 이동성을 강조한 제품입니다. 우선 레일은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카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1.4kg이라는 가벼운 중량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지지하중이 10kg까지 가능합니다. 또 새로운 롤러 베어링 방식을 채용해서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전에 소개해드렸던 S2 모터라이징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P1과 결합해서 전동 슬라이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S2의 세팅과 촬영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다뤘던 영상을 이쪽에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P1 슬라이더가 전에 소개했던 K2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고급 슬라이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파노라마 샷 기능이나 팔로우 샷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쪽 끝에 위치한 가이드바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카메라의 회전 방향과 반경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계속해서 타겟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슬라이더의 경우에는 마스터 펜이라는 별도의 액세서리를 장착해야 가능했던 기능입니다. 솔직히 아직 이 녀석의 단점을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가장 긴 모델이 80cm 정도라는 거? 하지만 아마도 좀 더 길어졌다면 휴대성과 이동성에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P1 슬라이더와 S2 모터라이징 시스템을 함께 구성한 팩이 548,000원이고요. P1 슬라이더 단품만은 249,000원입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도 꽤 괜찮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본 슬라이더 P1은 저같이 혼자 촬영한 사람들을 위해서 휴대성과 이동성을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야외 인터뷰나 제품 촬영 시에 조금 더 고급진 영상을 원하신다면 이 녀석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카본 슬라이더 P1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아디오스! Don't go, just leave, no say with me. I'm incomplete.
정말 꿀팁입니다. 물론 유튜브에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려놓으셨지만 우리 포항 트림 마스터 과정에서는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슬라이드를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바로 뭘까요? 촬영하시죠. 아, 네. 네. 이렇게 뭐 수건이나 빨래, 뭐 옷 등 물건을 올려둔 상태에서 카메라를 올려두고 촬영 버튼을 누르고 옷만 네,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는 지금 옷을 소품으로 활용했는데요. 수건이나 약간 두께감만 있고 카메라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면 슬라이드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소품을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입체감 있는 패닝샷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틸트는 우리 보통 운전할 때 핸들의 기능에 틸티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핸들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상하 좌우 동작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똑같습니다. 삼각대에서 어떤 피사체를 찍을 때 위에서 천천히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천천히 위로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을 틸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트럭샷, 핸드힐드, 달리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디서 봤지? 라고 연상해 보시면은 강의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전달되실 겁니다. 이 트럭샷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정말 영상 촬영 환경이 열악할 때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영화 촬영 현장을 보여줄 때 기차 레일을 깔아두고 감독님이 앉아 계시면서 옆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쫙 움직이는 거 있죠. 네,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게 바로 트럭샷의 예입니다. 다음은 핸드힐드. 말 그대로 핸드라는 것은 손에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겁니다. 네, 이때 요즘 유튜버들, 영상 교육에 관련된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닌자 스텝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영화에 일본 닌자들이 사뿐사뿐 걷잖아요. 카메라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내 몸에 가깝게 이 관절을 붙이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찍는 방법인데 모든 이 핸드힐드라는 것은 카메라를 들고 이동하는 모든 방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도 카메라니까요.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찍으실 때도 그냥 걸어가면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짐벌을 많이 사용하는데 짐벌을 굳이 안 써도 스텝만 조절 잘 하셔도 안정감 있는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알려드릴 그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균형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또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닝버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핸드헬드 영상 촬영 팁 5가지와 영상미를 더해줄 수 있는 촬영 꿀팁 3가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이 많지 않은 촬영을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고요. 움직임이 많은 촬영을 하실 때에는 핸드헬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짐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혼자 영상을 공부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다니엘 쉬퍼라는 유튜버의 촬영 팁들과
제가 촬영을 해오면서 유용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함께 모아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Be free with me. Be free. 안정적인 자세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핸드헬드 촬영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벌을 사용하는 이유는 영상의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핸드헬드 촬영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흔들림이라는 거겠죠. 흔들림을 최대한 잡아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촬영 자세가 필수입니다. 먼저 양팔을 몸에 꽉 붙여서 고정을 시키시고 팔을 움직이기보다는 가능하면 몸을 직접 움직여서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카메라와 렌즈의 무게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친다는 느낌으로만 들어주시고 손에 불필요하게 힘을 주어 떨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구도를 잡고 여러 앵글로 촬영하시다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자세로 촬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이럴 때는 카메라 스트랩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을 목에 거시고 스트랩을 팽팽하게 당긴 상태로 촬영을 하시면 카메라의 흔들림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움직임으로 촬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즉흥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을 하게 되니까 영상에 그 망설임이 모두 담기게 되는 거죠. 카메라가 부자연스럽게 멈추고 동시에 흔들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 전에 어떠한 장면을 담으실지, 어떠한 동선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가져갈지를 미리 충분히 고민하시고 실제 촬영은 망설임 없이 가져가셔야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헬드 촬영의 특성상 카메라의 움직임이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영상에는 흔들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헬드 촬영 시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짧고 간결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반드시 길게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짧게 끊어서 여러 컷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영상의 흔들림도 방지하고 영상미를 더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영상에 움직임을 주는 것은 카메라의 움직임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후보정 작업을 통해서도 단순한 모션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세로 촬영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촬영하셔서 안정적인 결과물을 우선 확보해 주시고 편집을 통해 효과를 추가해 주시는 방법으로 영상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핸드헬드 촬영 팁을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영상에 영상미를 더해줄 수 있는 촬영 꿀팁 3가지를 더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리버스 포커스를 잘 활용하시면 더 멋진 영상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촬영과 편집을 끝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촬영을 하시겠어요? 이 영상의 플레이 순서대로 만약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시면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테이블을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첫 장면을 보시면 포커스가 어디에도 맞지 않은 흐릿한 상태이죠.
매뉴얼 포커스로 세팅을 해놓고 초점을 일부러 맞추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점차 카메라를 컵 쪽으로 이동시켜야 되고, 컵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는 컵에 초점이 맞아야 하죠. 이 장면을 만들려면 초점 링을 돌려서 컵에 초점을 맞추면서 카메라를 이동까지 시키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도 카메라가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이 리버스 포커스 활용입니다. 그럼 리버스 포커스를 활용한 촬영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카메라를 영상의 마지막 장면처럼 세팅을 합니다. 블루보틀 컵에 가까이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그 상태에서 매뉴얼 포커스로 초점을 컵에 맞추는 거죠. 이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시고요. 카메라를 점점 뒤로 가져가면서 영상의 첫 장면의 위치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포커스는 따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점점 엇나가게 되겠죠. 단지 여러분들께서는 카메라의 흔들림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촬영이 끝났어요. 이제 이 영상을 편집 프로그램에서 리버스를 시켜주시고 적절한 스피드 램핑과 떨림 보정을 거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팁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보세요. Not looking back, eyes on the 피사체와 렌즈 사이, 특히 렌즈 가까이 화면 한쪽에 어떠한 사물을 놓고 구도를 잡아주시면 영상에 시네마틱하고 극적인 효과를 더해줄 수 있는데요. 이 효과를 주실 때에는 매뉴얼 포커스 모드로 설정하신 상태에서 초점은 피사체에 맞춰주시고 렌즈 가까이에 놓은 사물은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릿하게 표현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with me. 프리즘을 잘 활용하시면 빛의 굴절 효과를 통해 독특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강한 야외 촬영과 같이 과노출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다양한 색의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 활용하시면 더 시네마틱하고 멋진 영상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흐릿하게 빛을 반사시키면서 결과물에 효과를 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방향으로 프리즘을 이동시키는 촬영으로 장면과 장면 사이를 이어주는 트랜지션 효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리즘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여러가지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Oh, come on and let's go, let's be free with me. 지금까지 핸드헬드 촬영 팁 5가지와 영상미를 더해주는 꿀팁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팁들을 실제 촬영하실 때 많이 적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과 실제 촬영할 줄 아는 것은 분명 다른 거거든요. 기회가 되실 때마다 많이 촬영해 보시고요. 그렇게 익숙해지시면 영상 촬영에 더욱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at we can be, life with no distractions. We'll get away. This is what we waited. 자, 트랜지션. 기본 과정에서도 언급했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면을 전환하는 모든 방식을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처음 배우실 때, 익히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트랜지션을 남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내가 만들 때는 장면 효과를 주니까 좀 수월하고 좀 넘어가는 재미가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막상 그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전체 길이 1분이 있다고 치면 트랜지션이 뭐 10번씩 들어간다 아니면 15번씩 들어간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마다 잘 사용해야 되는 게 트랜지션인데
촬영에서 왜 편집에 대한 언급을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생각하면서 트랜지션을 잡아주시면은 영상을 훨씬 더 몰입도 있게 만들 수가 있고 편집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트랜지션에 대해서도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ne word to describe New York City: overwhelming. Thousands of little moments, countless characters, and millions of stories all happening at the same time. It feels like a second goes by much faster here. You blink and you'll miss your shot. I see it as a challenge. This is my playground, and I love the beauty behind the madness. Don't blink. Stand clear of the closing doors. My feet dangling over the edge of New York City, like nothing beats that. That was crazy. I have no words. Yo, Pierre, you wanna come out here? "二人の間通り過ぎた風はどこから寂しさを運んできたの」「泣いたりしたその後の空はやけに透き通っていたりしたんだ」Hey, I was doing just fine before I met you. I drank too much and that's an issue, but I'm okay. Hey, you tell your friends it was nice to meet them, but I hope I never see them again. I know it breaks your heart. Moved to the city and I broke down crying. 4 years, no calls. Now you're looking pretty in a hotel bar. So baby, pull me closer in the backseat of your Rover that I know you can't afford. Bite that tattoo on your shoulder. Pull the sheets right off the corner of that mattress that you stole from your roommate back in Bou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o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네, 스피드 램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달된 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편집에서 적용하는 기술이지만 촬영 시점에서 편집을 염두에 두고 미리 촬영해 두시면 편집을 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기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속도 조절을 통해서 영상미를 혹은 몰입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최근에 좀 트렌디한 영상을 찍는 분들은 자주 적용을 하십니다. 최근에 트렌디한 영상을 찍을 때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예시를 보시고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영상은 1분 식당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의 채널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1분 식당은 기획 자체가 1분 동안 그 식당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중간중간에 보시면 음식이 클로즈업 됐다가 방향 이동을 하면서 속도가 빠르게 흘렀다가 또 슬로우로 변환됐다가 패스트 앤 슬로우를 반복해서 적용을 함으로써 영상을 보는 재미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효과인데요. 음식 촬영하는 모습도 스피드 램핑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편집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스피드 램핑에 대한 내용을 다뤄드릴 겁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포항 트림마스터 심화 과정 비대면 수업 1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셨으면 즉각해서 촬영을 해보시고 편집도 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